주식탐구 생활의 모건준입니다. SK스퀘어를 다뤄볼 건데요. 지금 시장 상황에 악재들이 나오면서 어제 코스피 코스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죠. SK스퀘어는 어제 오전장까지는 잘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 오후장부터는 쭉 빠지면서 7%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급락을 하고 있지만 추세가 완전히 꺾이진 않은 모습입니다. 보유자분들이시라면 지금 구간에서 기다려야 하는 건지 재진입을 해야 하는 건지 아무래도 종목의 금액대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SK스퀘어를 어떻게 봐야 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고가 230만원까지 갔던 종목이 하루 만에 180만원까지 밀린 상황이죠. 일단은 제일 기본적으로 왜 이런 상황이 나왔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의 지분을 20%를 넘게 가지고 있는 건물주 종목이죠. 1분기 영업이익이 분명히 역대 최대를 달성도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SK하이닉스가 잘 되면 SK스퀘어도 잘 돼야 하는 게 인과관계상 당연한 결과입니다. 최근 분명히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총을 넘으면서 코스피 시총 1위가 바뀌었고 SK하이닉스도 300만원 가까이 분명히 갔지만 하이닉스가 10%가 넘게 빠지면서 SK스퀘어도 8% 가까이가 빠졌습니다. 그렇다는 건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을 반영하고 따라가는 그림자 종목이라는 겁니다.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로 매력이 있다라는 기사인데 이유는요. 쉽게 말해서 SK하이닉스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SK스퀘어가 가진 자산 가치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10조 원이 늘어나면 SK스퀘어가 보유한 지분 가치도 약 2조 원 이상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SK스퀘어를 단순한 투자회사가 아니라 사실상 하이닉스를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대안투자처로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SK스퀘어로 자금이 몰리는 이유는 단순히 하이닉스 지분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관 투자자들의 단일 종목 편입 한도 규정 때문인데요. 국내 대부분의 펀드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한 종목의 자산을 몰빵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관이 SK하이닉스를 아무리 좋게 봐도 무한으로 종목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대장주들과 시장이 급락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기사 제목만 보고도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주식과 부동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고 어제 시장 급락에 영향을 줬었죠. 자, 여기서 미실현 이익이라는 것은 실제로 팔아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단순히 평가 금액만 올라간 상태를 의미하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혹시라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정책 논의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커지는 거죠. 물론 현재 당장 시행되는 정책도 아니고 정부가 확정한 내용도 아닙니다만 투자자들은 정책의 현실성보다 불확실성 자체를 더 싫어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위험 자산을 먼저 줄이는 움직임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SK스퀘어가 언제까지 식을지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하려면 우리가 큰돈들의 움직임과 앞으로의 증시 상황을 체크해봐야겠죠. 먼저 수급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외국인이 계속 파는데 기관도 이제 손절하는 거 아니냐? 절대로 아닙니다. 외국인 특징은 국장이 조금만 악재가 들어와도 돈을 다 뺍니다. 사실 이번 상승의 진짜 주인공은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이에요. 최근 한 달 동안 기관은 2조 2천억 가까이를 쓸어 담았어요. 특히 장기적으로 보는 금융투자와 투신을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죠. 반면 외국인은 약 5조 1천억을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보통 외국인이 이렇게 던지면 주가는 버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SK스퀘어가 120만원에서 23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말은 기관이 외국인 물량을 받아내면서 주가를 끌고 가고 있고 외국인 없이도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휘둘리지 않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졌고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흔들렸던 겁니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어제만 해도 10%가 넘게 빠지고 코스피 전체가 10% 가까이가 빠졌죠.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주가 많이 빠진 건 사실이지만 이런 내용들이 돌아다닐 만큼 납득이 안 가는 하락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나라 반도체는 아직도 저평가이고 시장은 지금 SK스퀘어를 단순한 지주사가 아니라
사실상 하이닉스의 우회 투자 수단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SK스퀘어의 가장 큰 자산은 SK 하이닉스의 지분 가치입니다. SK 하이닉스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SK스퀘어는 계속 수혜를 받는 포지션이라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은 차트인데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현재 주가는 180만 5천 원입니다. 최근 고가는 230만 원쯤이었죠. 고점 대비 20% 가까운 조정이 나온 상황이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가격은 180만 원 부근입니다. 이 구간은 최근 거래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매물대이고, 이 매물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샀던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가격 아래로 내려가면은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방어하려는 매수세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200만 원을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추가 조정 압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는 180만 원 지지 여부와 200만 원 회복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이닉스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하이닉스를 사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관 입장은 조금 다르죠. 하이닉스를 이미 많이 올라서 비중한도 문제가 생겼고 SK스퀘어는 상대적으로 할인된 가치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최근 상승률만 놓고 보면 오히려 SK스퀘어가 하이닉스를 앞서는 구간도 나타났습니다. 자,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2020년과 2021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당시에도 핵심 기업보다 관련 지주사가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본주가 너무 많이 오르면서 비중 제한이 걸리자 기관 자금이 지주사로 이동을 했던 겁니다. 현재 SK스퀘어 역시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현재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해요. 주가는 현재 단기 과열이에요. 120만 원대에서 230만 원까지 단기간에 너무 빨리 올라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는 바로 2분기 실적입니다. 하이닉스 실적과 HBM 수요 전망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한 AI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과 글로벌 반도체 캐펙스 확대 여부도 함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SK스퀘어의 추가 재평가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직은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매매 전략 자료집과 SK스퀘어의 중요 일정표 및 저점가와 고점가를 문자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제 전용 번호 1555-3458번으로 스퀘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즉각적으로 매매하실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료집과 저점 가격 잡는 법, 그리고 세력들과 같은 고점 매도하는 법을 정리해서 문자로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만 공유 드릴 예정이고요. 확인 후에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SK스퀘어의 하락은 스퀘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 충격이 더 크게 작용한 결과이고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상승을 만들었던 기관 자금이 아직 완전히 이탈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다만 단기 급등 이후에 조정 구간에 들어간 만큼 변동성은 계속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은 반드시 함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